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건복절 연휴가 이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시장이 좀 조정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연휴를 즐기지는 못하셨을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금요일 날 코스피는 장중에는 마이너스 1.92% 거의 한 2% 빠지면서 반등 조금 나와가지고 마무리가 1.16%로 됐고요.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상승 추세를 유지해 오면서 121선을 이탈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코스피가 처음으로 121선을 좀 이탈했고 종가도 이제 이탈해서 마감이 되어졌죠. 이런 구간들은 이제 주가가 워낙 고점에 있는 구간들이고 지수는 뭐 크게 가격 조정이 나온 것도 없고 하지만 너무나도 사실은 힘든 구간 안에 있는 거죠. 크게 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워낙 많이 오른 상황에서 주가가 고가권에 있을 때는 또 위로 갈 수 있는 룸에 대한 여력보다 하락 이제 주가가 추세를 잃고 하락했을 때 룸이 훨씬 큰 어떤 공포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닥을 다지고 떨어져 봐야 뭐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하는 구간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고가권에 있는 구간에서는 내가 종목을 뭐 보유하고 있던 매매를 하건 압박감이 좀 큰 상태, 하방에 대한 어떤 우려감, 걱정들이 큰 상황에서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쫄릴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근데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번씩 큰 조정이 나오면 훨씬 멘탈을 잡기가 힘들고 평소보다 좀 매매가 좀 꼬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권에서 이런 박스권 행보는 개미들에게는 정말 좀 매매하기 힘든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군은 뭐 사상 최고치네 어쩌네 맨날 떠들어대는데 내 계좌는 그렇게 달라질 게 없는, 그리고 매매도 뭔가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코스닥은 그나마 좀 양호합니다. 21선을 통통 튀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금요일도 거 뭐 3% 가까이 좀 하락이 나왔었다가요. 61선 찍고 반등도 좀 세게 나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죠. 물론 이제 이 오랫동안 1년 3월 폭락장 이후로 1년 반이 좀 넘어가는 이제 상승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올해 정도 들어서부터는 2020년과 같은 어떤 그런 쉬운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좀 쉽거나 시장이 뭔가 폭발적인 거나 뭐 이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거기다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는 더더욱 좀 시장이 힘이 없죠. 위로는 막혀 있고 아래로는 뭔가 열려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도 힘겹게 우상향을 하고 있긴 하나 그냥 체감상은 거의 뭐냥 박스권 정도. 근데 이 안에서 장세, 단순히 지수의 위치보다 저희 같이 이제 테마주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슈가 막 빵빵 터지면서 좋은 테마들, 좋은 종목들이 거래대금 터져주면서 많이 발생이 될 때 매매해서 수익 나기가 쉬운데요. 지금은 상당히 좀 오랫동안 어려운 장세가 또 지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7월 들어서 요 박스권에서의 지금 장세는 테마도 좋은 게 별로 없고 좋은 종목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든 구간, 그러니까 7월 들어서부터 이전에도 조금씩 힘들었지만 7월부터는 조금 힘들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상당수 많이 이제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8월은 더 뭐 심각하고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이 여기서 이제 진짜 꺾이려고 하는 어떤 전조냐 아니면 이 또한 또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이렇게 다시 뭐 이때나 이때처럼 단기 조정으로 끝내고 다시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제 견조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해서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일단 뭐 코스닥은 그나마 흐름이 양호한데 반면에 이제 최근에 대형주들이 이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약해요. 특히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필두로 시장을 지금 많이 끌어내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상당히 약하죠. 지금 코스피가 문제인데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이 저는
그냥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딩방 회원님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글로벌 대장 지수인 미국이 꺾이면서 우리 증시도 꺾이면,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신호다라고 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너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또 뭐 갑자기 뜬금없이 장대 음봉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음봉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조금 경계해야 될 것들은 이런 어떤 장대 음봉, 그러니까 음봉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괜찮아요. 근데 미국도 뭐 한 2%, 2.5% 이상의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항상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미국 증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통통 튀면서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 증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큰 조정을 보일 만한 뭐 이슈도 없는 것 같고요. 악재도 없는 것 같고, 차트의 위치도 당분간은 이런 상태를, 물론 이제 상방으로는 조금 이제 제한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당분간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우리 증시만,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증시만 이렇게 떨어진다. 저는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조정에, 그냥 단기 조정에, 그러니까 이 단기라는 게 뭐 한 달짜리일 수도 있고 두 달짜리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어떤 이 대세 상승의 추세가 꺾이면서 어떤 큰 조정이 나온다고 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조정받고 뭐 다시 좀 마무리되는 상승 흐름을, 그러니까 상승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는.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서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뭐 폭락이 나오면서 꺾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흐름은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만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시황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번 주에 가장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서 조금 길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린 게 미국 증시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미국 증시가 장대 음봉 나오면서 꺾이면서 우리 증시가 같이 꺾이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항상 어떤 이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뭔가 좀 큰 하락으로 이어질 때는,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121선이 이렇게 이제 하락각으로 접어들 때, 하락각으로 접어든 121선을 다시 상승으로 인해서 견인하지 못했을 때 거든요.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각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시나리오를 제가 이제 좀 그려보면, 그냥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21선이 아직 이렇게 상승 각인 가운데서 폭락이 나오기는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여기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 확률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다가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가주면 다시 121선을 상승 각으로 견인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가요, 다시 이 121선을 테스트하러 오게 됐을 때, 그럼 이때는 아마 이렇게 되면서 살짝 121선이 횡보각에서 이제 하락각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꺾였다. 그리고 나서 121선을 하향 이탈했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을 못하고 120선을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저는 이 어떤 대세 상승기가 어떤 끝났음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근 뭐 비슷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시장이 확 꺾였을 때 있죠. 이때랑 뭐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이제 좀 예시를 좀 드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121선이 상승각일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통 맞고 이제 튀면서 따라와요. 그러다가 뭐 이제 이때도 보시면은 121선을 이탈하긴 하지만 아직 121선이 이렇게 이제 상승각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여기서 이렇게 꺾이지는 않아요. 이때 탈출기를 계속 주는 거죠. 요, 요 구간에서.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얘네가 추세가 확 꺾이는 시점을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딱 121선이 계속 상승각 유지하다가 이쯤부터는 이제 딱 횡보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지나면 아마 하락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제 하락각으로 바뀌었죠. 물론 이제 개인차 이제 보는 시각마다 개인차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살짝 하락각으로 꺾인 121선을 견인해주는 상승이 나오지 못하자 아주 큰 폭의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추세가 꺾여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아마 이런 그림이 이번에도 흐름이 좀 만들어지다가 꺾일 수도 있고요. 다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2018년처럼 꺾인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꺾인다면 아마 2018년처럼 이런 식으로 꺾일 건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얘네가 꺾이더라도 여기서 탈출 기회도 안 주고 바로 막 이렇게 쏟아버린다 이러진 않을 겁니다. 얘네가 이제 꺾이더라도요, 이런 어떤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고 비중 조절하고 계좌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은 저는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될 때 여기서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줄 때 그럴 땐 또 방송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일단은 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황이 좀 길었기 때문에요. 종목 뭐 테마 섹터 이쪽은 살짝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뭐 제 방송에서 그렇게 자주 다뤄드리는 종목들은 아닌데, 왜냐면은 뭐 단기 매매, 테마주 매매를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낙폭이 크면서 뭐 이렇게 이제 좀 어쨌든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어요? 삼전을 뭐 굳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때는 뭐 2, 3%, 3, 4%뭐 수익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그렇게 뭐 건드리지는 않는데, 일단은 뭐 반도체 뭐 피크아웃 우려감과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이제 악재가 발생이 되면서 좀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지수를 많이 좀 끌어내렸고요.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도 주가가 좀 많이 내리다가 다행히 그래도 금요일은 추가 하락 없이 살짝 이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아마 큰 반등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내일이랑 내일 모레, 뭐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삼전이랑 하이닉스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코스닥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0만원이라는 가격대는 힘겹게 금요일날 좀 지켜줬고요. 살짝 이제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졌죠. 야, 좀, 매수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뭐 들어가봐야 뭐 2, 3% 뛰기라서, 크게, 그렇게 막 이제 제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안 느껴져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이제 중장기로 들고 갈 종목들, 그러니까 자금은 있는데, 종목들이 다 너무 좀 뭐 비싸거나, 뭐 매수 타이밍이 안 온다가 생각해서, 관망하고 계시던 분들은 삼전이랑 하이닉스 이제 슬슬 매수 타이밍을 가져보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 시장이 지금 뭐 IT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바이오. 지금으로서는 딱 요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둘 만한 섹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마 이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이슈에 따라 뉴스에 따라 순환매가 돌 거라고 보여지고요. 2차 전지가 한 일주일 넘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반도체가 조정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고,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모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한 2파동째고, 얘도 여기서, 얘도 뭐 테마주 이런 애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파동까지 나왔다면, 세째 파동으로 가기 위한 어떤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눌림목 구간을 매수 기회로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20% 가까이 오르고 또 거의 상한가 가까이 쳤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간다고 보기는 조금 현명한 선택은 아니겠죠. 이 위로까지 내가 더 본다라는 것은 이 정도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눌림목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반도체랑 2차 전지랑 뭐 박자를 좀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최근에는 아주 그렇게 주도 섹터로 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냥 개중에 몇 종목 정도 자율주행 쪽에 모트렉스라는 종목 제가 이때 뭐 한 번 정도 언급 드렸고 했었는데, 얘가 조금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예전에 그 테슬라 관련주로서 큰 한번 상승이 있었던, 충분히 바닥 다지고 수렴 끝내고 이평선 모아놓고 뭔가 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모트렉스랑 뭐 명신산업 정도 관심권에 그냥 두시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면,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살짝 이제 힘을 잃을 것 같아요. 제 뭐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2,000명 돌파하면서 한번 조금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를 띄었는데요. 2,300명인가요? 한번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고 있죠. 물론 이제 토요일 기준, 뭐 주말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도 지금 뭐 최고치라고는 하지만, 뭐 폭발적으로 막 확진자가 늘기보다는 2,000명 한번 뚫어놓고 살짝 이제 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서 2,500명, 뭐 600명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관련주들은 예전만큼의 그런 힘을 보여주기는 저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도 너무 많이 탔고요. 뭔가 지금 뭐 물론 지금 미국도 확진자가 다시, 아까 뉴스 보니까 뭐 다시 전 세계 뭐 1위를 찍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으로 뭐 미국이든 그렇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해가지고 뭐 주말에 뭐 축구 같은 거 보니까요, 뭐 손흥민 선수 경기도 보니까 야 진짜 부럽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은 접종률이 받쳐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델타까지로는 뭔가 또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재료로 쓰이기에는 신선함이 이제는 너무 떨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델타 다음에 뭐 람다, 뭐 지금 뭐 람다가 뭐 치명률이 뭐 10% 가까이 된다.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을 완전히 뭐 무력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뉴스 자체도 상당히 좀 무섭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 진짜로 백신을 무력화시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지금 코로나가 거의 이제 뭐 독감처럼 인식되어지는 이거를 다시 뒤엎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코로나 관련주도 예전처럼 뭐 다시 막 뭐 장대 양봉을 뽑고 상한가를 가고 그러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제 헬스케어 원격 진료 얘네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확진자랑 다르게 좀 시세가 가더라고요. 대신에 뭐 음압 GH 신소재나 뭐 진단 키트 애들이나 뭐 재택 뭐 이쪽 애들은 예전만큼의 힘은 못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코로나 관련주들은 조금 지켜보려고 하고요. 차라리 백신 혹은 이제 치료제 관련주 쪽으로 다시 눈을 저는 돌리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이제 뭐 백신 무력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 백신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려면 사실상 백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료제의 중요성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치료제 쪽으로 시장의 어떤 눈이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뭐 국내에서는 당연히 셀트리온 그룹주 봐야 되겠고요. 저도 그냥 타점만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바로 가면 어쩔 수 없는데 이 위로 따라잡기는 조금 저는 아직까지는 뭔가 이 박스권을 뭐 이렇게 넘어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괜히 따라잡았다가 물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좀 좋은 눌림목이 나오면은 매수 관점을 가져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주 방송에서 한번 뉴스랑 좀 보여드리면서 했던 그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 혹은 뭐 백신들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화이자도 경구용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뭐 MSD도 경구용 얘네는 치료제인가요? 백신인가요? 아무튼 이제 경구용에 대한 어떤 테마가 예전에도 뭐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현대바이오랑 뭐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이 좋았었고, 그리고 나서 한참 이제 조정을 좀 거치고요. 지금 현대바이오도 반등 한 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 테마는 현대바이오보다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한국파마라는 종목이고, 그러니까 관심권에 두고 좋게 보고 있다는 거지, 이거를 제가 바로 매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트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얘도 지금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수렴의 과정을 거쳐 가다가요,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이 가격대를 만약에 넘어서면 다시 한번 이 공간 안으로 주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파마 얘도 또 끼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도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죠. 경구용 치료제 뭐 예산 뭐 이제 질병청에서 뭐 예산에 포함이 됐다는 뭐 소식이 있었고, 저 뉴스를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또 하나 있었는데, 제넨셀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최근에 이제 발생된 이슈들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재료고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파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스푸트니크 총책임자가 휴메딕스 공장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휴메딕스도 지금 차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때 시세 한번 내고 요렇게 박스권으로 요렇게 이제 흘러오고 있죠. 그래서 뉴스도 괜찮고 한번 뽑아주면 또 위쪽으로 공간이 확 열리니까요. 그러면서 스푸트니크 관련주들 한번 또 싹 훑어봐야 되겠죠. 그 슈원스 글로벌도 뉴스가 좀 있었는데, 얘도 요렇게 여기서 이제 뚫어주냐, 맞고 떨어지냐, 이런 어떤 기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EID,
얘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때랑 다 자리는 같아요. 한국파마, 휴원스, 글로벌 이런 애들이 자리는 다 같습니다. 이 여기서 이 아이디도 여기서 이렇게 이제 뚫어줬어야 되는데 못 뚫어주고 떨어졌죠. 그러니까 갈 것 같으니까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이긴 한데 사실상 이런 어떤 수렴의 끝 구간에 있는 이런 변곡점 자리들이 확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반반입니다. 뚫어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고. 얘도 뭐 재료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때도 뭐 시간에 상 갔다가 그냥 그 다음날 바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휴원스 글로벌이랑 휴메딕스 정도. 근데 차라리 뚫으면은 그때 보는 게 낫죠. 여기서 미리 접근하는 건 확률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아무튼 일단은 뉴스가 발생이 되었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는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한국파마 이제 경구용 치료제 말씀드리면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경구용 치료제로는 가장 앞서 있는 게 MSD로 알고 있거든요. 요것도 저번주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 지금 MSD랑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떤 친밀도, 뭐 협력 관계가 높은 데가 한미약품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또 한미약품은 주가가 좀 질질 흘러내리고 있는데 뭐 어찌됐건 한미사이언스가 항상 대장이었으니까 한미사이언스는 또 뭔가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찌됐건 한미사이언스가 대장이니까요, 땡기면 약품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뭔가 지금 여기서 요렇게 갈 수도 있는 얘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한미약품은 뭐 이제 백신 위탁 생산 관련된 충분한 시설도 갖추고 있고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삼성이랑 SK 다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하기 때문에 또 언제 얘네는 또 백신 위탁 생산 관련된 재료가 또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 지켜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은 정치 테마주 오랜만에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제가 그때 한번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그나마 가장 흐름을 타기가 눈에 어느 정도 보이고 쉬운 게 저는 어떤 그 야권 후보들의 정치 순환매, 비교적 좀 흐름을 타기가 저는 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여권 쪽에서는 뭐 이재명, 이낙연 딱 이렇게 이제 붙박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시세도 크게도 한 번씩 다 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한번 또 가줄지, 뭐 가긴 갈 거라고 보지만 또 언제 가줄지 요런 부분을 참 타이밍을 캐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지금 차트를 그나마 유지하고 뭔가 만들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 중에 범양건영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범양건영도 이낙연 관련주였다가 주택건설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얘네가 혹시 뭐 오른다고 해도 뭘로 오르는지도 또 의문인 거고, 어떤 테마로 오른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공략하기가 또 좀 참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여권 후보 쪽은 공략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나마 야권 후보 쪽이 낫다. 그리고 뭐 윤석열 한번 해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재형으로 넘어갔고, 뭐 중간중간에 뭐 이준석 잠깐 뭐 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뭐 홍준표, 뭐 유승민 요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고, 정치 테마주에 대한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요거에 대해선 제가 한 두세 차례 뭐 저저번 주 뭐 저저저번 주인가요? 그렇게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윤이랑 최 쪽은 시세가 형성될 때부터 뭐 이제 정치를 한다라고 할 때부터 국민의힘 입당할 때부터 제 개인적인 입장은 변함은 없어요. 이쪽이 야권의 뭐 어떤 그 최종 어쨌든 야권에서도 후보를 이제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2명, 3명 이렇게 찢어서 경쟁을 해가지고는 지금 뭐
여권을 이기긴 힘들 거니까 한 명 정해가지고 이제 표를 몰아줘야 될 텐데 윤최 쪽이 되기는 저는 조금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전혀 뭐 어떤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물적으로 봤을 때 뭐 정치 경험도 없고 항상 어떤 이런 인물들은 새 바람만 일으켰다가 이렇게 이제 죽는 경우가 좀 너무 많았다. 그리고 홍준표, 뭐 유승민, 뭐 최근에 뭐 안철수 씨도 있지만 아까 뭐 합당 뭐 결렬됐다는 뉴스가 잠깐 있긴 했지만 이 정치 구단들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아직은 너무 경력이 좀 미천해서 쉽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어찌됐건 야권에서의 또 그 아까 이제 홍준표 그 뉴스 인터뷰의 발언을 제가 이제 보고 아 이 멘트 참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결국에 이제 본선을 누가 진출할 것이냐거든요. 지금 이제 예선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 생각도 사실은 이쪽으로 좀 생각이 많이 가요. 결국 본선은 이제 새바람보다는 기존의 어떤 인물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도 좀 하고 있어서 저번 주에 이제 홍준표 지지율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 그냥 뭐 시간에 올랐다가 죽기보다는 시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도 판단을 좀 했던 거거든요. 방송에서도, 홍준표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일 한국선제, 뭐 경남스틸. 일단, 뭐, 원래는 한국선제라는 종목이 대장 역할을 좀 해오고 있었고요. 얘도 이렇게 세 번째 파동으로 이어질지 봐야 되겠고, 뭐 이제 새롭게 올라온 애들 뭐 3일이랑 경남스틸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관련주들도 조금 올라오고 있죠. 요거에 관해서는 저번 주 방송에서인가요? 한번 아무튼 언급드렸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생각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뭐 여권 쪽에서 뭐 이재명 아니면 이낙연 뭐 이렇게 될 거고요. 뭐 야권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좀 원로 정치인 쪽으로 결국에는 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홍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황교안이 될 수도 있고 여럿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진보 뭐 보수 그다음에 이제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뭐 유승민 혹은 뭐 안철수 요 정도 선에서 요렇게 3파전이 되지 않을까요? 많으면 뭐 4파전? 그래서 뭔가 좀 확실히 이렇게 딱 후보들이 딱딱딱 정해지면서 뭐 3파전이 됐건 4파전이 됐건 이제 딱 이제 본선 질주자들이 딱 가려지고 나서 다시 한번 뭔가 정치 태바주들이 레이스가 시작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뉴스도 보고 시장 상황 보면서 제 생각은 바뀌는 거지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시장이 조금 재밌어지고 조금 더 쉬워져서 수익이 좀 많이 이제 우리 이제 저희 리딩방도 수익이 많이 나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나고 또 다른 어떤 그냥 시장에 참여해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시장이 좀 많이 나서 서로 즐겁게 주식을 할 수 있는 장이 다시 한번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